안녕하세요. 오늘도 원래 하기로 했던 분이 특별한 또 스케줄이 생겨가지고요. 또 벙커가 났습니다. 근데 대신에 오늘 오후에 하시기로 하신 분이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이분께 양해를 구하고 지금 그 환자를 스위치하게 됐습니다. 부위는 같은 부위입니다. 57세의 남성분이시고요. 20번 때, 10번 때도 해야 됩니다만은 아직 10번 때, 17번으로 조금 식사를 하고 계셔서 20번 때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파노라마 상태인데요. 어떻게 보면 별로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원장님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실까요? 여기 보시면 20번 때 상태를 보면 사이너스 하방의 보온의 하이트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24번은 그런 대로 괜찮아 보이지만 25번, 26번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좋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3개 임플란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버티컬 오멘테이션을 해서 이렇게 이제 투베로시티로부터 앞에 그러니까 K9의 디스탈까지 크레스탈 본을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것이 가장 아이디얼한 방법이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버티컬 오멘테이션 대개 한 7, 8mm 정도 되는 버티컬 오멘테이션 하려면 거의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옵션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발치되기 전의 사진입니다. 이게 한 3년 전의 사진입니다. 사실은 21년 정도의 사진인데 보시면 이때도 본 상태가 썩 좋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서 발치되고 또 10번 때도 발치가 된 상태로 오랫동안 치료를 안 하시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치료를 하시게 됐습니다. CT 상태를 구강 내 상태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버칼 쪽으로 본이 많이 흡수돼 가지고 이렇게 꺼져 있죠. 그래서 이런 소프티슈 컨투어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도 또 하나의 숙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프티슈를 버칼 쪽으로 그리고 같은 컨투어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죠. 어떻게 보면 숙제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이제 본의 상태를 CT를 한번 보시면 이런 상태입니다. 파노라마에서 보셨을 때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위한 높이라고 하죠. 높이를 이렇게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원장님들은 어느 쪽을 측정을 할까요? 파노라마에서만 측정하게 되면 26번 정도의 위치라면 한 5mm, 4, 5mm 밖에 안 나오겠죠. 또 24번 위치 같으면 역시 여기도 한 5, 6mm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대개 한 6, 7mm 정도, 한 4에서 한 7mm 정도의 본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을 우리가 플렉스블하게 한다면 이런 경우에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꼭 해야 될까요? 저는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는 본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어프로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해보면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해도 되겠죠. 그죠? 이게 나잘 플로어나 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옆에 지금 팔라탈 슬롭을 보시면요. 팔라탈 리지의 팔라탈 슬롭을 보시면 그 팔라탈 슬롭과 우리가 식립해야 될 임플란트 방향이 거의 일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드를 잡는 아나토미가 팔라탈 본이다. 팔라탈 본의 엑시스를 따라서 이렇게 식립을 하게 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10mm 이상 본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본이 있겠죠. 폭도 꽤 넓어 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스탠다드 임플란트라고 하는 4mm 임플란트 충분히 식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죠? 크라운의 엑시스죠. 그죠? 이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꺾여져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 오늘처럼 이제 악사를 써가지고 이 각도를 꺾어서 스크루 타입으로 이렇게 보철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건 CT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그 단면만 보이고 있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칼 쪽으로 꺼져 있는 이 소프티슈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컨투리제이션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을 완전하게 리제너레이션 시키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오세인트레이션과 컨투리제이션을
분리된 개념으로 적용하게 되면요, 시술도 굉장히 편해지고 예후도 훨씬 빠르고 또 훨씬 좋고 또 로딩 시기도 훨씬 빨라지겠죠. 그래서 아주 사운드 한 번에 거의 10mm 이상의 픽처가 식립돼 아주 뭐 고정이 잘 되게 식립되고 어버트먼트가 바로 연결되고 그리고 컨투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오센트레이션 금방 되겠죠.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한 4주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로딩은 제 생각에는 한 2주 정도 있다가 템포러리 로딩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같이 수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이 바뀌어서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갑자기 전화를 오셔가지고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또 나름대로 또 더 재미있는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금방 수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션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약간만 주실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컨토리제이션 잘 하려고 하면 반드시 케라티나이즈 진지바를 물어야 되겠죠. 이쪽으로 버티까지. 혹시 불편하시면 하고 말씀해 주세요. 앞쪽으로 조금만 마취를 다 하겠습니다. 쭉 석션 하시고요. 결핍 진지발을 충분히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오늘 원스테이지로 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고개 쭉 주시고, 네, 바깥쪽으로 컨트롤레이션을 많이 하려면 이 전이 조금 앞쪽으로까지 와줘야 돼요. 바깥쪽으로 컨트롤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랩은 충분히 열고 릴리징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없어요? 인젝션? 엑시스가 팔라탈 월하고 같기 때문에 팔라탈을 볼 수 있게 오른쪽 고개 조금만 더 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조금 담으셔도 돼요. 조금만 담으시고요. 조금만 담으시고 슈트 할게요.
작석전 거즈 하나 주시고요. 도토하겠습니다. 특그레시티에 비해서 문이 많이 꺼져 있어요. 자, 이렇게 팔레탈 슬롭을 한번 볼까요? 팔레탈 슬롭에 뭘로 보는 게 좋을까? 우리가 저기 아리 앵글 가이드가 있었는데, 그죠? 아리에 있는 앵글 가이드가 있습니다. 스푼처럼 생긴 게 있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보일라 했는데요. 괜찮아요. 자, 한번 각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위치가 이 정도가 됩니다. 각도가 이 정도 각도죠. 자, 팔레탈 루어를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하시다가 자, 이제 약간 진동이 있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 각도대로 될 겁니다. 두 번째, 똑같이 팔레탈 월 그래서 이렇게 다시 4, 5, 7 이렇게 하겠습니다. 7번도 그렇죠? 여기 팔레탈 월이니까 팔레탈 월 슬롭에다가서 이렇게 바깥쪽으로는 2mm밖에 4mm밖에 가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 슬롭에다가서 그대로 렌스를 쓰는 동안에 다 저항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너스로 버퍼레이션 된 게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대로 이제 쭉 하시면 됩니다. 본 덴시티는 타입 3 이상으로 보는 좋습니다. 이렇게 핀셋 주시고요. 이렇게 2.5? 빼주실래요? 앞에 거? 네. 빼주시고요. 네.
0.6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3.9 됐습니다. 자, 이제 픽처 4.1에 10 똑같이 다 4.1에 10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드릴이 있으니까 그대로 쭉 따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토크가 50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잘 1mm쯤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56톤에 스탑 됐고요. 높이를 각도를 맞추면서 높이를 약간 조절하겠습니다. 조금씩 이 정도라면 뭐 거의 70N에 가까이. 다시 그래픽도 조금 다물어 보실까요? 반만. 네, 그 정도 좋습니다. 뒤도 0.5mm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전체적으로 다 76톤 정도로 조정이 됐습니다. 오케이. 스크루 홀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 되겠다. NC죠, RC죠. 이렇게 30. 자, 이게 스크루 홀임. 이게 스크루 홀이 나올 수 있게 30도 각도 석션 뒤에 해주시고. 연결시키고 스크루 홀이 이 정도에 나와요. 30도 다른 게 앞에 거는 20도가 있어요. 오케이, 20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20도. 20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도가 또 한번 하나 20도 한번 더 줘볼까요? 20도. 이게 스크루 홀이 위치가 잡아볼까요? 앞에 거는 아마 30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론저 좀 주시네요. 론저. 앞쪽은요. 론저 약간 팔라탈 본이 약간 높아서 조금만 해버리겠습니다.
저쪽에. 오케이. 자, 이렇게 놓으면 핵선을 맞았는데, 방향은 맞았는데, 이 옥타죠. 오케이. 자, 각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스크루 홀이 방향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좀 나오는 게 맞겠고요. 이것은 약간만 돌려좀 이렇게 했는데 토크 렌치 한번 볼까요? 그리고 토크 렌치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제 패스가 딱 맞아들어. 이렇게 됐고요. 뒤쪽에 이렇게 뒤쪽은 놔두고 조금만 각도를 들여주세요. 됐죠? 이렇게. 30도?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저기 뒤쪽 두 개는 30도, 한 20도, 앞쪽에는 30도 각도를 가지고 됐습니다. 자, 이대로 악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악사 높이는 3mm짜리로 하겠습니다. 30도 먼저 30도? 오케이. 이거 앞에 빼고, 이 패스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빼주세요. 그대로. 스크롤 홀을 기억하고. 론저 한 번만 더 줄까요? 본이 조금 걸려요. 연결이 다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게 캐리어를 빼고 타이트닝을 하겠습니다. 이게 스크루하고 맞나요? 이게 좀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캐리어 이렇게 뒤쪽부터 먼저 해야겠습니다. 20도 빼주시고 오케이.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빼고 이제 이렇게 네. 자, 오른쪽으로 쏙 한번 주시겠습니까? 30도 다시 한번 주실래요? 앞에 본이 역시 좀 더 이게 카운터 싱크가 됐을 때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이쪽에 여기 윙에 걸려요. 앞쪽에 개나인 뒤쪽에 보이 높아서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이스피드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버라이블가 조금 더 다 연결됐습니다. 이거 드라이버 좀 긴 걸 주시고요. 토크 있습니다. 토크
토크는 약 25뉴턴 정도로. 오케이. 다음. 오케이. 이건 이제 원 어버트먼트 원 타임이니까 뺄 일이 없겠죠. 스타팅 25뉴턴 딱 들어가게. 오케이, 됐습니다. 고정이 잘 됐고요. 아주 본 디픽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죠? 리저네이션도 같이 하고 이쪽으로 약간만 더 들어줄래요? 오케이, 네, 좋아요. 그대로. 에어. 이렇게 힐링 캡을 연결합니다. 힐링 캡이라기보다는 스캔 포스트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 위에서 바로 스캔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다시. 그죠? 오케이. 자, 이 스캔 포스트의 방향을 보면 이제 패스가 안 맞을지 보이겠죠?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본 매트릭스 본 매트릭스 주시고요. 맥콜 이 컨투어를 지금은 이제 본 디표는 없어요. 근데 이쪽에 지금 믹시가 꺼졌으니까요. 네,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주세요. 바깥쪽에 컨투어 꺼졌으니까. 더 있어야 됩니다. 바깥쪽으로만 할게요. 플라트 쪽으로 컨투어 필요 없겠죠. 이건 지금 본 리저네이션 아니고 컨투어 리저네이션. 오케이.
맥콜? 오케이. 그래서 맥콜도 O6 볼륨 X처럼 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접어서 하고 이제 조치하겠습니다. 블레이드 새 걸로 주시고요. 릴리징 합니다. 오케이. 디시보스 이거 잡아주시고 바깥쪽으로 컨투어를 했기 때문에 아까 꺼진 컨투어가 다 살아나야 되겠죠. 멤브레인 빼놓고 다시 넣어야 되겠습니다. 듣다가 특히 가운데 부분 니들볼드를 좀 바꿔줄래요? 좀 미끄러져.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 다시 색을 하나 더 줄래요? 실크 하나, 이제 거의 아웃라인이 잡혔기 때문에 컨티뉴스로서 이제 텐션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당기면 빼시고 가급적 타이트하게 쇼츠가 돼야지 힐링도 더 좋아지겠죠. 오케이. 아이고 힘드셨지요? 저 뒤쪽에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실크. 버티컬 시전은 또 놓칠 뻔했네요.
돌 한번 볼까요? 오케이, 자, 드레싱. 너무 어두워. 결단 진지바가 바깥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가지고 아마도 진지바 컨트롤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실 쉬운 케이스였는데, 제가 좀 버벅거리느라고 거의 뭐 50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질문 먼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보니까 본 매트릭스 안 올린 후에 멤브레이드를 쓰시던데, 제가 해보면 골식제 종류와 관계없이 PRF 등을 섞지 않은 이상 흩어지면서 형태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요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라인이나 벌럿을 섞었을 때 뭉치게 하는 첨가제를 사용한 제품이 나온다면 좋을 텐데 그런 아이디어는 어떠신지요? PRF 섞으면 훨씬 스티키 본이 되니까 훨씬 좋겠죠. 그리고 이것을 또 응집시켜주는 그런 또 재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이런 걸 쓰시기도 하고요. 뭐 어떤 블러드 클러팅을 시키는 그런 재료를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클러팅하고 약간의 형태를 잘 잡아준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블러드 지금 본 매트릭스 같은 거 같으면요, 블러드하고 이렇게 뭉쳐서 조금만 두면요, 어느 정도 스티키 본이 됩니다.
뭐 완전하게 뭐 PRF처럼 많이 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결국 뭐 매니지먼트겠죠. 뭐 이렇게 쌓아 올리고 뭐 기구나 이런 걸 확 눌러버리면 다시 꺼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가급적이면 직접적으로 기구가 닿지 않도록 압력을 프레셔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뭐 큰 문제 없이 수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손의 놀림, 플랩 매니지먼트 이런 쪽에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do your best 본적 내용 관계없는 질문인데 고민 중인 환자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상악동 누공이 생긴 환자분이 계셔서 팔라탈 로테이션 플랩으로 폐쇄술을 했는데 고개적 플랩이 괴사되어서 실패한 듯합니다. 판막 디자인을 더 잘해서 힐리를 유지했으면 어땠을까요? 원장님께서는 상악동 누공 폐쇄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거 사실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되게 이제 팔라탈에서 VIP 플랩을 이렇게 돌려서 합니다. 팔라탈 거의 뭐 센터까지, 인사이시브 캐널까지의 파셜 티크니스를 열고 그 속에 있는 페리스티움을 포함해서 전체 커넥티브 티슈를 이렇게 VIP로 돌려서 누공을 막아주는데요. 이게 사실은 소프티슈에 있는 바깥에 보이는 이 홀이 누공의 사이즈가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 아래쪽에 굉장히 큰 본이 뭐랄까 익스포즈가 있죠. 사실 본이 그 사이너스의 라테랄 월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소프티슈가 작아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구멍이 클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 정도로 큰 플랩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이걸 돌려가지고 거기만 이렇게 그냥 의공 주변만 슈트하면요, 이 압력 때문에 공기 압력 때문에 또 다시 다 열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플랩을 이쪽에 버칼 플랩을 열고요, 이것을 VIP 플랩을 돌려서 충분히 이 속에 있는 본의 오리파이스가 다 덮일 정도로 크게 덮어서 이 안쪽에서 이렇게 파셜 티크니스 제꼈잖아요. 버칼 플랩을 바칼 제끼기 때문에 제끼고 나서 아래쪽에 파셜 페리스티움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VIP 플랩이 돌아가서 그 안에 있는 본 위에 있는 페리스티움과 함께 이렇게 슈츠가 다 되고 그 위에 다시 이 버칼 플랩이 돌아와서 슈츠가 돼야지 그나마 성공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하여튼 오리파이스 주변으로만 슈츠하면 거의 백발백중 다 터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었는데요. 본을 보면서 하고 나서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두께의 소프티슈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도 어떤 환자분은 충분히 두께가 있는데 어떤 환자분은 또 그 소프티슈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소프티슈 그 누공의 사이즈를 조금 줄이는 것이 좋고요. 누공 주변에 그 주변의 소프티슈가 어느 정도 잘 힐링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VIP 플랩의 일부로서 클로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힐링을 시켜서 한 이 정도 굵기라면 한 이 정도로 작아졌을 때 실제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보온은 똑같습니다. 그죠? 보온의 사이즈는 보온의 디팩의 크기는 똑같지만 소프티슈가 요만큼 작아졌을 때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이디가 광팬이시군요. 감사합니다. 하악 중절시 2개에 원바디 2개를 심었는데 리세션이 없지만 골폭도 얇고 잇몸이 얇아서 픽처가 약간 비쳐 보이고 움푹 꺼져 있습니다. 여기에 터널링 하듯이 O6 볼륨맥스 넣어주면 효과가 있을까요? 블리딩도 거의 없을 것 같고 블러드 스플라이도 없을 것 같거든요. O6 볼륨맥스는요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텐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터널링 해가지고 그거 집어넣으면 제 위치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차라리 플랩을 열고 이렇게 하시고 다시 슈트하시는 것이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터널링 하기도 완전하게 하기도 지금처럼 플랩이 얇아져 있으면 이거 다이섹션 하다가 터널링 다이섹션 하다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인시전 넣으시고 버티컬 인시전 넣고 열어서 O6 볼륨엑스 같은 거 두 겹 정도 접어서 슈트하고 가볍게 하시는 것이 그게 더 정확하게 O6 볼륨엑스가 됐건 또는 본 매트릭스라든지 또 다른 재료를 이렇게 위치시키기가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 재료에 따라서 터널링을 하는데 좋은 재료가 있고 아니면 플랩을 열어서 하는 게 좋은 재료가 있는데 O6 볼륨엑스는 터널링하고는 별로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리타스님 서지컬 사이트의 팔라탈 플랩 환자 오른쪽에 슈츠로
거저 걸어둔 거 아테리 포셉으로 잡아둔 건가요? 어떻게 하시냐고. 이게 링괄 쪽에 플랩을 이제 오프닝 시키려고 한 겁니다. 버칼 플랩은 버칼 뮤코자에다 슈트하니까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팔라탈 쪽으로 오늘 같으면 팔라탈 쪽에 엑시스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약간 해서 옆으로 당겨 놓는데 그냥 뭐 니들 홀더를 당겨 두는 거죠. 아무거나 해서 무게가 있는 것을 걸어서 당겨 놓으면 되는데요. 이쪽으로 입술 가해가 자꾸 걸려서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거즈를 이렇게 받쳐 드리는 겁니다. 입가가 자꾸 헐기도 하고 불편해 하시니까 거즈를 받쳐 주는 겁니다. 네, 567 임플 보철일 때는 567 투핏을 하는 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땡 567 브릿지인 경우는 567을 묶어서 원피스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땡 567 이렇게 투핏을 하는 게 좋을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하여튼 우리가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세 개를 다 브릿지로 연결시켰을 때는 가운데 임플란트가 좀 나빠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떼야 되겠다고 하면 땡 5, 6 그리고 7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수수님 안녕하세요. 하악에 코티칼 본만 있고 그 하방은 하악동처럼 코티칼 넘어가면 빠질 것 같은 골질일 때는 어떤 방식으로 식립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밑에가 그러니까 맨디블라 캐비티, 그지? 사이너스 캐비티가 아니라 하악에 캐비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비어져 있는 경우죠. 근데 코티칼 본이 얼만큼 두꺼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정말 상악동 1mm짜리 상악동처럼 아주 얇은 코티칼 본에 뻥 뚫려 있다 이러면 와, 이거 사실 상악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거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엑셀을 보면서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상악처럼 그 엄브렐라 커버 스크루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이거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되게 픽처를 식립해 두면 어지간하면 안에 그 오세인트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픽처 주변으로 본이 자라서 이렇게 단단하지 않죠. 시간이 꽤 걸리지만 오세인트레이션이 되거든요. 근데 밑에 하방에 완전히 패티 메로가 되어서 다른 좋지 않은 그런 조직이 차지하고 있다 하면 그냥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고요. 픽처 주변에 공간 정도는 그냥 큐렛으로 쑥 그냥 끌고서 석션 해버리고 그리고 픽처가 식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패티 메로가 그냥 남아있는 경우라면 본으로 치환될 또는 건강한 티슈로 치환될 가능성이 훨씬 더 적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익셉셔널 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뭐 아주 드문 케이스는 아닙니다. 수루 파노라마 혹은 CT도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대개는요, 이거 치료되고 나면 제가 함께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노라마는 뭐 잘 돼 있을 겁니다. 방향이 앞에 거는 30도, 뒤쪽은 20도로 이렇게 각도가 져 있기 때문에 그냥 비디오에서 보신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드릴링에서 이렇게 사이너스로 빠진 느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원래 계획 아까 앞에서 제가 CT 이미지를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위치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강석기 원장님 안녕하세요. 악사 연결 후에 고강 스캐너 안 하고 픽업 인상할 수 있나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픽업 임프레션 코핑이 있거든요. 그렇게 픽업 인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물 바로 들어가는지요? 제가 지금 바깥에 컨토리제이션 했잖아요. 이 컨토리제이션을 하면 소프티슈의 힐링이 조금 늦습니다. 그냥 사운드한 본에 슈처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2주 후에 스티치아웃을 2주 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지금 스캔을 해가지고 템포러리를 스크루 타입으로 PMMA를 준비해 둘 겁니다. 그리고 스티치아웃 하면서 바로 템포러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커스텀 어버트먼트 들어가고 보철물이 들어가는가요? 아니죠. 악사를 하게 되면요, 악사 어버트먼트 위에 바로 보철물이 들어갑니다. 그 위에 또 커스텀이 들어가면 이게 3층, 4층이 되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쉬운 케이스에서 각도가 좀 기울어진 거 아니면 스트레이트에 하셔도 됩니다. 약간 깊이
너무 얕으면 이 악사에 커프가 있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되고요. 조금 깊이 식립된 경우에 악사를 연결하시고 그 위에다가 그냥 스트레이트라도 보철물을 만들어 보시면 나머지는 각도의 조절이니까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베리타스님 슈처 고수 대단하시네요. 네. 원장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슈처 하는 거 올려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슈처 잘하시면,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슈처 잘하시면 정말 수술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악사를 연결하는 것과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악사는요 레디메이드 되어 있는 거고요. 커스텀 어버트먼트는 그야말로 커스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둘 다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드는 경우에는 대개는 시멘테이션으로 많이 들어가죠. 물론 거기에 셋스크루를 해가지고 커스텀 어버트먼트 플러스 셋스크루 해가지고 스크루 타입으로 하는 경우도 좋습니다. 그것도 아주 재밌게 할 수 있는데요. 악사는 연결시키고 그 위에 바로 보철물이 들어간다. 스크루 타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패스가 맞지 않아서 악사를 쓰는데 보철물은 분리하는지 나누는지요? 오늘 3개잖아요. 그 4개의 치아에 대한 3개이기 때문에 분리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템포러리는 일단 붙여서 들어갈 거고요. 그 상황을 봐서 어쩌면 4번은 따로 떼고 5, 7 4번은 떼고 5, 7 이렇게 나누는 것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템포러리 사용하고 어떤 상태인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3개의 임플란트 전부 다 고정이 아주 잘 되었고 본 퀄리티도 괜찮기 때문에 뭐 4유닛 브릿지를 다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메가젠 차이나 이 건은 멀티유닛 어버트먼트를 정착할까요? 네, 지금 악사라고 했잖아요. 악사가 오른 X 어버트먼트의 준말입니다. 이게 일종의 멀티유닛 어버트먼트죠. 멀티유닛 어버트먼트는 뭐 S 타입, N 타입 뭐 이렇게 있긴 한데요. 악사는 메가젠이 만든 좀 더 편리한, 좀 더 직관적인 그런 멀티유닛 어버트먼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스트롱한 그런 개선된 멀티유닛 어버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메가젠 차이나에서 본 이식 수술 시 장력 감소, 릴리징 인시전이죠. 장력 감소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나 기준이 있나요? 릴리징 인시전의 조건. 너무 많이 릴리징 인시전 하면요, 또 오히려 스웰링이 많아져서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클로즈가 되되 그 티슈가 클로즈 되되 밑에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릴리징만 하셔야 됩니다. 너무 텐전 리스 슈츠라고 해가지고 릴리징 많이 해가지고 슈츠하면 이게 다 데드 스페이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헤마토마가 생기고 스웰링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이렇게 릴리징 하면서 어댑테이션 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게 한다. 그냥 딱 알맞은 만큼 슈츠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릴리징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D1 본 드릴링 주의사항은 뭐가 있나요? 토크는 몇 뉴턴이 안전한가요? D1 본은 저는 취급을 D4 본처럼 합니다. D4 본은 굉장히 소프트하니까 뭐 쉽게 되긴 하지만 잘못하면 확 이렇게 넓어지는 경우가 있죠. D1 본도 아주 단단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드릴링을 해야 되지만 블러드 스플라이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크를 너무 많이, 토크가 기본적으로 세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하이 토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차라리 한 번 더 드릴링을 해가지고 넥스트 드릴까지 풀 드릴링을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이게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잡힐 겁니다. 예를 들면 4.1mm 블루 다이몬드라고 하면 3.9 드릴링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보통인데요. 아주 단단하다고 하면 4.3 드릴을 풀 드릴링을 합니다. 풀 뎁스로 드릴링을 하고 나면 0.1mm 정도만 양쪽으로 스레드 0.1mm 정도만 딱 잡힙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고정이 잡히기 때문에 D1인 경우에는 블러드 스플라이가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너무 하이 토크보다는 조금 덜 부드러운 토크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폴리 아이돌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또 환자분이 펑크를 내셔서 죄송하지만
언젠간 하시겠죠. 하시게 되면 뭐 다시 함께 나누거나 아니면 뭐 최소한 수술 결과라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